조선시대에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가족한테도요. 오늘은 조선시대 서민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천연두. 사람들은 이 병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면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높임말입니다. 손님이라고도 했습니다. 병을 손님 모시듯 해야 가볍게 앓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병의 발병률은 사실상 100%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 중에 천연두 안 걸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고열이 시작됩니다. 온몸에 발진이 돋고 물집이 생깁니다. 그 물집이 터지면 평생 흉터가 남습니다. 얼굴에 공보 자국이 남는 겁니다. 운이 나쁘면 눈을 잃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장님 중 상당수가 천연두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걸리면 5명 중 1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입니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원인 1위, 40%가 천연두였습니다. 10명 중 4명이 이 병으로 부모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때 한양에 천연두가 돌았는데 한 달 만에 수천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부모들은 아이가 천연두를 무사히 넘겨야 비로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잘 안 지었습니다. 개똥이, 새똥이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한 이름을 지어야 병이 안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두에 걸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반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약을 지었습니다. 처방에 따라 탕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서민은요? 의원 한 번 부르는 비용이 쌀 몇 섬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약값은 또 따로였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전통 의례를 행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방에 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올렸습니다. 붉은 팥죽, 붉은 고추, 붉은 천,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믿었거든요. 마마 손님 대접 잘할 테니 가볍게 앓고 가소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생선도 안 됩니다. 찬물 마시면 안 됩니다. 방문을 열면 안 됩니다. 바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꽁꽁 닫았습니다. 환자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마마 손님이 기분 나빠하신다고요. 가족이 고통받는데 울지도 못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처방도 있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으면 갖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미개해 보입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의원은 못 부르고 약은 없고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부모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라도 써야 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서민의 현실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냐고요?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빌고 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가혹한 게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명 걸리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지니까요. 실제로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아십니까?
1798년에 청나라에서 독감이 들어왔습니다. 열흘 만에 조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열흘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대에 열흘 만에 전국입니다. 걸린 사람의 20%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전염병 기록이 2,000건이 넘습니다. 거의 매년 어디선가 전염병이 돌았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마을에서는 환자를 무조건 격리시켰습니다. 마을 밖 산속에 움막을 짓고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가족도 가까이 못 갔습니다. 물과 음식은 멀리서 놔두고 돌아왔습니다. 말도 못 섞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다가 낫거나 혼자 있다가 세상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 얼굴 한 번 못 보고요.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요. 1616년 기록이 있습니다. 조성당일기라는 문헌입니다. 한 가족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외면받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전염병에 걸린다는 건 단순히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아까 양반은 의원을 불렀다고 했죠. 양반 집에 전염병이 돌면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약을 지었습니다. 인삼, 녹용 같은 비싼 약재도 썼습니다. 간호하는 사람도 따로 뒀습니다. 방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떠나는 분은 떠났지만 확률이 달랐습니다. 서민은요? 전통 의례를 올렸습니다. 금기 사항을 지켰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민간 처방을 썼습니다. 마마 손님께 빌었습니다. 같은 병입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입니다. 그런데 양반 집 아이와 서민 집 아이의 살아남을 확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이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닙니다. 신분이 사람을 차별한 겁니다. 돈이 사람을 차별한 겁니다. 조선시대 서민에게 전염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쓰러지면 수입이 끊겼습니다. 그나마 있던 재산은 의례 비용으로 날렸습니다. 농사철에 쓰러지면 그의 농사는 망친 겁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노동력을 잃는 거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아이도 일을 했으니까요. 전염병 한 번이면 3대가 거덜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땅에 모시면 안 됐습니다. 왜냐? 마마 손님을 땅에 가두면 노여워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무덤도 없이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제대로 떠나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서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세상을 떠나서는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게 조선시대 서민이 전염병을 겪는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병을 이기고 살아남으면요? 배송굿이라는 의례를 했습니다. 마마 손님 잘 가시라고 전통 의식을 올렸습니다. 배 모양 종이를 접어서 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손님 잘 가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병을 이기고도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서민에게 전염병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의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양반은 약을 먹고 서민은 빌었습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양반은 집에서 치료받고 서민은 쫓겨났습니다.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도 양반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서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서민들의 고통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